안녕하세요. 단단한 마음을 만드는 연습 정신전문 간호사 한나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때 내가 진짜 화났었는데 왜 그냥 괜찮다고 했지? 내 마음 정확하게 표현했으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오늘 있었던 지나간 일 때문에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나 후회하고 있다면 정말 잘 오셨어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고 보고 계시다면 일상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거나 감정을 참고 억누르느라 인간관계에서 피로를 느끼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왜 우리가 속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고 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주는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퀴즈 하나 해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친구가 약속에 20분 늦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시나요? 1번, 괜찮아. 하지만 속으론 짜증이 난다. 2번, 너 진짜 왜 그래? 폭발한다. 3번, 나는 네가 늦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어. 다음에는 미리 연락해줘. 솔직하게 표현한다. 자, 또 하나는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를 냈던 걸 동료가 가져갑니다. 1번, 아무 말 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앓는다. 2번, 그거 내 아이디어인데 하면서 어색하게 웃는다. 3번, 제가 어제 냈던 아이디어네요.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한다. 자, 어떠세요? 앞선 친구가 20분 늦었던 상황과 동료가 나의 아이디어를 가져간 상황, 이 두 가지 모두 보통은 1번 혹은 2번을 많이 택하실 거예요. 그게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악화될 거다. 나만 참으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정을 표현한다, 내 마음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흔히들 감정을 표출한다 혹은 폭발한다 라고 오해하시곤 하거든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감정을 표출하거나 폭발하는 것이랑 다릅니다. 진짜 감정 표현은 상처 없이 솔직하게 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대화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됩니다. 이미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과정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으실 거예요. 나의 감정을 잘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관계가 실제로 깨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감정을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감정을 표현했던 방식이 상대방에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감정을 잘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힌트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관계의 거리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 거리조차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깊게 바라보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더 크게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관계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장을 다니는 민지 씨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항상 저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습관처럼 해오셨던 분이에요. 야근을 요청해도 업무가 밀려서 넘어와도 그냥 항상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번아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에너지까지 모두 소진해버려서 급기야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착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알아줄 줄 알았는데 정말 호구로 보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 볼게요. 연인 관계에서도 이런 감정 표현의 어려움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다. 준호 씨는 연인이 늦게 답장을 할 때마다 서운하지만 이해한다고 하면서 감정을 숨겨왔어요. 사실 서운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어때요? 그 쌓여있는 서운함이 결국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스러워요.
이때까지 다 괜찮다고 하고 이해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감정을 뻥 폭발해 버리니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관계 위기에 치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을 표현했을 때 관계가 어그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어떤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 감정이 많이 억눌려 있다면 표현이 아닌 표출, 폭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어떠한 이해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감정이 던져져 오는 걸 받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던져진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대방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세 번째,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이런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힘들었지만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본인의 어떤 신념과 기준에 따라서 참는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라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좀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 가치들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공통점 발견하셨을까요? 결국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때그때 소화시키지 못하면 억눌려 있던 감정들은 쌓여서 언젠가는 터지게 된다는 거.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 소화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억눌리게 되는 이유는 저는 감정을 담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라고 보고 쏟아지는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스트레스를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릇은 용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감정을 소화시키거나 덜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축적되어서 쌓여 있으면 어떨까요? 그 그릇에 물이 언제 넘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차 있겠죠. 그러면 작은 스트레스나 사소한 말 한마디조차도 물 한 방울에 비유했을 때 똥 떨어지게 됐을 때 물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 계속 강조드리는 건 감정을 어떻게 잘 소화시키고 스트레스가 왔을 때 잘 견뎌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릇 안에 물이 계속 차게 되는 이유는요, 왜일까요? 물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차겠죠. 하지만 모두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다 다른 반응을 하고 스트레스의 강도는 다 다르게 느끼거든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겪어도 직장 안에서 동료마다 반응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똑같은 선생님이지만 다른 감정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사건이 생각을 유발하고 생각이 감정을 일으키고 그 감정이 결국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봅니다. 즉, 감정이라는 게 우리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일어나는 자동적인 반응이 아니라 중간 다리인 생각이라고 하는 해석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감정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해결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어지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실체를 알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연습하고 또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짜증, 분노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세분화해서 그 안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나는 그때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엄청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언어화가 정서 반응을 낮추게 되고 조절을 돕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제가 그냥 근거 없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미 너무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정을 실제로 말로 꺼내게 되면 뇌의 편도체의 반응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성과 판단을 조절하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됩니다. 우리 감정에 많이 빠지게 되면 나 평소에 이런 말 하지 않을 것 같은 말들을 감정적으로 내뱉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시선으로 이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관계 만족도에 대해서도 40%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하게 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즉, 감정을 표현하는 건 단순히 말하기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기술이에요. 오늘은 이 한 줄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표현은 폭발이 아니라 전달이다. 그런데 이 전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달라진다. 머리로는 대충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막연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찬찬히 준비한 것이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클래스에서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의 마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진짜 내 마음에 들어있는 속마음이 뭔지를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상처 없이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의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연습해 볼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피하기 위해서 했었던 후회되는 회피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마음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도 결국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다면 모른 척 해왔던 내 마음, 이제라도 하나하나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그릇에 차있는 물을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보자고요. 늦지 않았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용감한 선택이에요. 그게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바로 다음 강의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될 거고 어떤 것들을 연습하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여정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오직 당신의 일상을 위해서요.